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급하게 하는 결혼은 저는 절대 찬성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시스는 남편입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교육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업이기도 하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지가 4년이 됐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당연히 뭐 경제적인 조건도 중요하고 외적인 페이스도 중요하죠. 물론 뭐 제가 외적인 페이스가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경제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고 외적으로 아무리 멋있고 이뻐도 우리가 몇십 년을 이제 결혼하면 같이 살 건데 지속적으로 나한테 독서를 날린다면 사실 같이 사는 거는 독을 든 사과를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소한 부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사실 말이거든요. 좋은 배우자를 고를 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라는 거는 말을 잘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제가 키포인트로 생각하는 거는 말을 이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말을 이쁘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봄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지구의 계절을 이렇게 순환하는데 말을 이쁘게 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계절의 순환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봄의 새싹을 보고 새싹의 기운대로 약간 봄의 기운대로 좀 살아가는 감정을 얻었어요. 근데 반면에 제 아내는 아직 겨울에 시린 계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봄의 새싹 같은 기운을 보면 상대적으로 외로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같이 사는 부부고 가깝다고 해서 나는 봄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너는 왜 겨울에 시린 감정을 갖고 같이 으쌰으쌰 하지 못하니? 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계절을 잘 이해하고 받쳐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 감정의 잣대로 상대방의 감정을 나한테 맞춰라 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희생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그런 계절을 그대로 고수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말을 예쁘게 하는 거는 상대방이 느끼는 계절을 잘 이해해 주는 거다.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도 1년차 때 좀 실수했던 거는 뭐냐면 프리랜서 제가 8년차로 이 삶을 버티다 보니까 저는 루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는 강의를 하지 않아요. 보통 제 방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뭐 보통 8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안 해도 뭔가 하루 일상을 보내다 보면은 감정이 어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불쑥불쑥 제 방에 들어와서 여보 나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도 혼자 살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못 받아줬는데 그때 아내의 표정을 보니까 웃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내가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랑 같이 감정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거를 잘 못 받아줘서 아내가 웃지를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를 우선순위로 두자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좀 1순위로 두는 우선순위를 좀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도 아내가 좀 겨울에 싫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집안에서는 뭔가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밖에 나가서 삼겹살에 소주도 먹고 2차로 오뎅탕에 맥주도 먹고 노래방까지 가서 그 기분을 같이 맞추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하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가 남편으로서 전날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다음날은 너가 마땅히 괜찮아져야 돼 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문제 해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또 아내가 어제처럼 똑같이 겨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계절이잖아요. 계절의 감정은 오래 가거든요. 그러면 또 똑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을 좀 줄이더라도. 근데 이렇게 하면서 부부간에 신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내도 제가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일하는 시간도 잘 존중해주고 그리고 늘상 제가 연애 때부터 아내한테 얘기했던 거는 아내는 맑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겨울의 감정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담아올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시린 감정이 내 눈앞에 많으면 하루를 일으키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 그래도 산책도 해보고 숨도 좀 내쉬어보고 그리고 잘 때는 책 한 줄이라도 좀 읽으면서 조금씩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3년 정도 계속 반복하면서 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이놈의 시기가 나보고 이걸 감정을 알아서 처리하라는 건가 의심하는 눈초리였는데, 제가 연애 때부터 결혼 때까지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신뢰가 생겼는지 요즘 그런 행동을 같이 하더라고요. 말을 이쁘게 하는 거는 상대방의 계절의 순환을 잘 공감해 주는 거, 그리고 절대 내가 가진 계절의 감정이 이렇게 힘차다 그래서 상대방의 느리게 오는 감정을 탓하거나 틀리다고 하지 않는 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말에 대한 거예요.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게 내가 주어잖아요. 내가 내뱉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 내뱉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말을 상대방한테 하는 순간 그 말의 감정을 갖고 노는 건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칫 감정적으로 날선말을 상대방한테 꽂았을 때는 그게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저의 실수담인데요. 저희 부부는 좀 신혼 1년차가 좀 암흑이었어요. 보통 신혼 1년차 때 낭만을 꿈꾸잖아요. 근데 신혼 1년차 때 싸우는 부부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살아왔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맞물려졌을 때 다 나를 이렇게 고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주먹처럼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잘 이렇게 스며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년차 때 되게 잘 싸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저희는 1년차 때 왜 힘들었냐면, 아내도 자기 자사 쇼핑몰을 운영하던 친구였는데 결혼하자마자 큰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큰 수술을 하게 됐을 때 18년 동안 아내가 키우던 강아지를 같이 저희가 사는 집에 데리고 왔었는데, 수술을 하고 회복하던 기간에 그 강아지가 아내가 좀 없는 걸 알고 정서적인 게 확실히 몸으로 왔나 봐요. 원래는 1년, 2년 더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아내가 없는 걸 느꼈는지 몸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딱 태어나고 일주일 뒤에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큰 수술을 하는 바람에 일도 쉬게 됐는데 자기가 정말 18년 동안 함께했던 반려견을 하늘나라로 보냈으니까 자책감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펫 우울증까지 같이 온 거죠. 이렇게 돼서 아내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었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외벌을 하면서 전국으로 막 강의를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이제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강의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저도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아내가 좀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도 해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씩씩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게도. 아직 아내는 그런 강아지를 하늘나라에서 진심으로 보낼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딱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안 차려져 있었고, 그리고 안에 소파에 이렇게 좀 불 끄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힘드니까 이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소파 앞에서 이렇게 라면을 좀 끓여 먹는데 그날따라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저 자신이. 아내 앞에서.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여보씨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해줄게 이랬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저 이기적인 감정으로 괜찮아 그 얘기 안 믿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적으로 흔들리고 약자였던 친구한테 그 말을 내뱉어버린 거죠. 아차 싶었는데, 이제 말을 내뱉었고 또 그런 자존심도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말을 내뱉고 창피해서 저수지에 가서 산책을 한 2시간 정도 하고 많이 자책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아내랑 화해를 하려고 좀 봤는데 아내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다음날 또 이렇게 풀려고 했더니 아내가 또 너무 상처였는지 풀려고 했을 때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 말을 후회해요. 근데 이런 가정들이 또 한편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좀 조심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저도 1년에 막 한두 번 정도 가끔씩 막 너무 화날 때가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이러면. 근데 그런 감정들이 좀 솟아올 때 지금은 그냥 밖에 나가서 잠깐 아파트 근처라도 산책하던가, 아니면은 샤워라도 한 번 더 하던가, 제 방에 와서 책 하나를 더 읽던가.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얘기를 해요. 제 방문을 보통 이렇게 열어두고 일을 하는 편인데 아내가 언제든 들어오고 얘기할 수 있게. 근데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아내야 나 너무 미안한데 5분 정도만 지금 잠깐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해 라고 문을 닫으면 아내도 또 문을 잘 닫아줘요. 그러면은 5분 있다가 좀 유치하긴 하지만 나가서 아내한테 나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았어 라고 푸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건강하게 푸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에 대한 건 사실 다 말에 대한 건데,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이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상대방의 계절의 순환을 잘 이해해 주려고 공감해 주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함부로 내뱉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 결혼하기 전에 내가 결혼의 때가 됐다, 아니면 내가
외로움을 좀 푼다. 그리고 내가 내 개인적인 꿈에 근접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사람이 내 꿈처럼 여겨져서 급하게 하는 결혼은 저는 절대 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같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야기를 잘하는지, 그리고 말을 기분 좋을 때 말하는 거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기분 안 좋을 때 기분 안 좋은 말 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기분 안 좋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를 잘 보고 말을 함부로 안 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 쓰는 남편이기 때문에 매주 요거랑 관련된 시 한 편을 좀 낭독해 드리거나 아니면은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좀 써드릴 건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시는 내뱉은 말이라는 시예요. 제가 제 아버지도 나를 슬퍼했다 쓸 때 가장 많은 독자분들이 공감해줬던 시 중에 하나인데, 아마 딱 듣자마자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내뱉은 말 낭독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 쓰는 남편이었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본인이 살아가는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과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목, 내뱉은 말. 나의 말은 너에게 머물러 더는 내 입가에 남아있지 않은데, 걱정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아픔이 되어 하루를 채우네. 아렸을까 쓰렸을까 더 이상 잡을 수도 무엇 하나 잡히지도 않을 말임에도 미치도록 잡고 싶네. 끊임없이 뒤척이네.